여러분 안녕하세요. 웰마스터 박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중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 사업을 하시다가 또 장사하시다가 또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유치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생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생소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는 되게 이해도 안 됐었거든요. 스폰서님들이 호일러를 활용해라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게 머리로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내가 사업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는 그 말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일반 사업을 하면서 그냥 내 힘 그리고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다 진행해 왔거든요. 힘에 부쳐도 결국은 나 혼자서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 도와주지도 않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나 혼자서만 다 이렇게 해내는 일인 것처럼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수십 년 내 생활에 배어 있고 또 내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폰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말을 잘 활용을 못했어요. 사업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정말 이 호일러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사업이 더 빨리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들에게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실수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호일러의 법칙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A, B, C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A, B, C의 역할이 있는데요. A는 스폰서예요. 어드바이서라고 해서 스폰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후원해주는 조력자를 스폰서 A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B가 있습니다. B는 브릿지예요. 브릿지가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이쪽과 저쪽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 다리를 브릿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B를 따와서 B라고 하는데 그 B는 바로 납니다.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세 번째. C는 커스터머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 그리고 가망 사업자,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사업하고 있는 나의 파트너를 또 C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A, B, C 이 삼각형을 잘 긋고 그리고 이 A, B, C가 삼위일체가 될 때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B인 내가 나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C입니다. C인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인격이 뭐 결함이 있거나 내가 뭐 심각한 문제성이 있어서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생활이나 친구 관계나 이런 인간 관계에 의해서는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따르고 돈독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는 나의 말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또 나는 애터미 사업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이 친구는 신뢰성을 가지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어하는 이 C를 누구에게 붙여줘야 되냐면 A에게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스폰서가 C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비전을 주고 마케팅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B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A 스폰서가 해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A와 C를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스폰서님, 오늘 제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스폰서님 같이 가서 좀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이 바로 A를 데리고 스폰서를 데리고 C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리크루팅에 성공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친분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C가 A의 말을 잘 듣고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면서 사업의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A에 대한 정보도 없고 성공자에 대한 어떤 에디파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C와 A를 만나게 하면은 결코 성공할 확률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 내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큽니다. 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는 이 C에게 내가 초대하고 싶은 이 C에게 A, 나의 스폰서에 대한 에디파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국장님을 너 만나게 해주고 싶어. 우리 국장님은 애텀에서 성공하신 분이야. 사업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고 사업 설명도 가장 잘하시는 분이고 제품 설명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무엇보다도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해서 정말 선교사님들 50명을 후원하려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 나는 그분을 정말 이렇게 복제하고 싶은 그분을 꼭 따라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스폰서님이야. 그래서 너에게 꼭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이 스폰서님에 대한 에디파이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리고 귀에서 피가 나도록 질릴 정도로 이 스폰서님에 대한 프로모션과 에디파이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만나자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말이 자발적으로 나올 정도로 에디파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폰서만 에디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스폰서에게도 C에 대한 정보를 다 줘야 됩니다. 내 친구가 지금 현재 나이가 35살이고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연봉은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 대한 비전을 느끼지 못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재미도 없고 별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사업을 할까? 카페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 내 친구에게 직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좀 비교해 주시고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비전을 이룰 수 있고 내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C에 대한 내 친구에 대한 소소한 것까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이 스폰서님에게 다 얘기 정보를 다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스폰서님이 이 C에 대한 정보를 미리 분석하고 이 사람의 성향은 이렇겠구나 해서 필요한 자료도 준비해 가야 되고 필요한 정보도 또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한번 만났을 때 정확하게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주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시키고 그래서 감성을 자극해서 반드시 결단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 하기 전에 B는 반드시 A에게는 C에 대한 정보를 다 줘야 되고 또 C에게는 A, 스폰서에 대한 에디파이와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잡고 만나는 거예요. 만남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중매쟁이처럼 서로 A와 C를 맞선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자, 만났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예전처럼 알고 있었던 관계처럼 너무 반갑게 만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말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국장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꼭 만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A도 어머 정말 듣던 대로 정말 멋지시네요. 정말 커리어 우먼처럼 너무너무 멋지게 보이십니다. 애터미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가 잘 풀어지면서 결국은 애프터까지 미팅까지 또 다른 애프터 미팅까지 잡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데이까지 석세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척척척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 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이 호일러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바로 내 친구에게 사업 설명하고 비전 얘기하고 마케팅 얘기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이제 애텀 시작한 지 이제 뭐 6개월 됐다며. 네가 뭘 알아. 너 그럼 성공했어? 너 돈 얼마 버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부정만 더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사람일수록 진짜 스타, 대스타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내가 말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한 나의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그 스폰서가 이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 아이스 브레이킹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브릿지로서 중간 역할을 잘 하면 사업은 잘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호일러의 법칙은 처음 신규 사업자들이나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나 하는 거야. 어느 정도 1년,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다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까지 반드시 스폰서를 활용해야 됩니다. 스폰서의 능력을 활용해서 내가 성공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브릿지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나는 브릿지다 라는 역할, 그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잘 듣다가 보면 또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 또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